자, 시끄러워요. 여기. 저 새끼 꼭, 야, 카메라 켰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카메라 켜자마자 선생님 4억이랑 이따 얘기해줄게. 자,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정치가와 역사가들이 야, 조선 애들을 영원히 지배하려면은 세뇌시켜야 되겠다. 세뇌는 두 가지가 있죠. 종교 세뇌, 역사 세뇌가 있잖아. 그래서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여기는 일본의 역사 교수가 거의 다 포진되어 있겠죠. 이분들이 우리 역사를 엄청나게 이제 왜곡을 하는 거야. 하나가 뭐냐? 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탕평성. 뭐냐? 야, 조선아. 니네 조선왕조가 망한 거는 매일 뭐야? 싸우다가 탕평이 아니라, 미안해요. 이거를 내가 바본가 봐. 당파성이라고 그러죠. 탕평성이 아니라 니네 조선은 당파성이 심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래처럼 매일 싸운다고. 니네는 조선시대 서인, 남인, 북인 싸우다가 망했다. 근데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붕당 정치는 꼭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붕당 정치가 깨져서 조선이 문제가 된 거지. 그런데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2명이 있으면 파가 2개가 되고 3명이 있으면 파가 3개가 되고 4명이 있으면 파가 4개가 되는 당파성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왜냐? 붕당 정치는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오히려 조선이 망한 거는 무슨 정치 때문이야? 세도 가문 때문에 망한 게 더 큰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해볼게요. 니네는 반도성론이 있어요. 반도성론이 뭐냐? 반도기 때문에 대륙이 강하면 대륙한테 먹혔다가 1번 바다가 강하면 바다한테 먹혔다가 너네는 반도기 때문에 매일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럴듯하지만 말이 안 되죠. 봐봐. 니네 그 서양에 유명한 나라 있죠. 롯데리아야, 이탈리아야. 이탈리아도 반도지만 여러분 전 유럽을 다 먹었죠. 그러면은 반도라고 침략당하는 거 벌써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정체성론이 있어요. 자, 정체성론이 뭐냐 해보자. 서양과 일본은 계속 발전했는데 니네 조선은 발전하다가 계속 그대로 정체가 돼서 서양과 일본이랑 차이가 몇 년이나 난다? 1000년이나 후지다. 다행히 우리 일본이 강화도 조약해서 니네를 일제시대 근대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국구징 한국이 잘 사는 거다 라고 만든 게 무슨 성론이에요? 정체성론. 뭐라고요? 정체성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론이야. 다른 것도 다 나쁜 건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게 정체성론.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도 저거를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수많은 일본 정치가와 역사가들이 야, 한국, 니네 우리에게 까불지 마. 니네가 지금 전 세계 13위, 12위 강대국이 된 건 다 우리 일본이 니네 1000년 동안 발전이 없던 걸 우리가 일제시대 근대화 해준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정신대 위안부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 논리야.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해보자. 그래서 일본 얘들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제국주의가 당파성론, 그 다음에 반도성론, 그 다음에 정체성론, 이런 거 말고도 몇 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해야 되겠죠. 해볼게요. 일단 단재 신채호 선생이랑 샹하이 임정의 두 번째 대통령인 무슨 식? 박은식 할아버지가요. 열나 멋있는 역사학을 만들어요. 그 역사학이 뭐냐? 따라해볼게요.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잘났다.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 사학을 만든 이유가 뭐야? 일본의 정체성론. 그리고 여러분 당파성론이랑 싸우려고 만든 거죠. 그러면 미안해.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은 항상 역사의 주체성, 주인공이었고 우리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얘기한 모든 거 뭐 정체성론, 당파성론, 반도성론 그런 거 다 개굴하다. 우리 민족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체성론. 우리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틀린 독자성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의 고유정신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따라해볼게요. 무슨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그럼 해보자. 일단 1번 타자. 아이고야. 신채호 선생은 나올 확률이 진짜 높으시죠. 일단 해볼게요. 일단 이분 제일 유명한 거. 의열단에게 잘 싸우라고 신채호 선생이 글을 써줬죠. 배웠었죠? 외우자.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을 의열단에게 써줘서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이거 기억나죠? 또 하나 뭐가 나왔을까? 신채호 선생은요 1923년 샹하이에서 국민 무슨 회의 대표회의가 열려서 샹하이 임정을 없애느냐 샹하이 임정을 개조하느냐 싸울 때 요 신채호 할아버지는 무슨 파였어? 창조파였죠. 무슨 말이야? 야 샹하이 임정이 한 게 뭐가 있어? 없애버리고 만주에 다시 세우자. 샹하이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 주장하셨고 그렇죠? 또 하나 신채호 할아버지는 무슨 주의 사학자야? 민족주의 사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책 2개 외울게요. 자, 조선사 연구처, 조선 상고사. 그래서 조선사 연구처,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쓰는데 요 책 가지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외우기 너무 좀 짜증나잖아. 대신에 하나 더 빠졌네요. 신채호 선생은 우리 역사 10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을 묘청의 무슨 천도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 의열단에게 글을 써줬다.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 할아버지 우리 역사 1000년 중 가장 큰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한 거라고 얘기했고 또 신채호 할아버지 무슨 주의 사학이셔? 민족주의 사학이시고 신채호 할아버지 민족주의 사학하시면서 조선사 연구처, 조선상고사.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이 2개만 딱 보여주진 않을 거야. 이 책 보여주고 조선혁명 선언을 썼다. 묘청의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족주의 사학은 무슨 정신을 강조해요? 고유정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채호 할아버지는 따라볼게요. 낭가 사상을 강조합니다. 낭가가 뭐냐? 여러분 신라시대 무사들 아시죠? 무슨 도? 화랑도 들어봤죠? 그래서 신채호 할아버지는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사무라이만큼 훌륭한 무슨 도 정신이 있다. 화랑도 정신을 짱가야 난가야 난가 정신, 난가 사상. 또 하나 국어 시간에 나오죠. 신채호 할아버지는 국어시에 나와 기출문제죠. 역사라 무엇이냐? 아와 무슨 아에 비아에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거 기출문제 풀어본 적 있죠, 여러분? 유명한 거잖아. 그래서 신채호 할아버지 하면 오늘 뽀짝을 내자. 신채호 할아버지,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신채호 할아버지, 민족주의사. 신채호 할아버지, 고유정신 짱가야 난가야 난가. 화랑도 사상, 묘청을 가장 크게 여겼고 의열단에게 조선혁명 선언을 해주고 샹하이 임정할 때 국민대표회에서 없애자는 창조파였고 그러면은 요 책을 굳이 안 외워도 이 중에서 하나 보여주고 또 이 중에서 하나 답이 나오겠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쵸? 됐고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은식 할아버지 해볼게요. 박은식 할아버지는요, 첫째, 1925년 샹하이 임정에서 이승만 씨가 무슨 핵을 당해요?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하고 바로 박은식 할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샹하이 임정의 2번째 무슨 영이신 거야? 대통령. 그러면 샹하이 임정의 첫 번째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리고 그러면 샹하이 임정의 2번째 대통령은 누가 되시는 거야? 박은식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안으로 금방 돌아가시고 이분 뒤를 이은 게 누구야? 김고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박은식 할아버지도 당연히 신채호 선생이랑 같이 무슨 주의 사학이에요? 민족주의 사학이니까 당연히 이분도 무슨 정신 강조했겠어? 고유 정신 강조했겠죠. 야, 너 혼난다. 이분은 혼을 강조해요. 조선에 혼이 있다. 그럼 봐봐. 자, 복수해볼게. 신채호 할아버지도 고유 정신을 강조했죠. 그러면 신채호 할아버지가 강조한 건 짱가야 난가야? 난가 사상. 박은식 할아버지는 혼사상.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책을 2개 외워야 돼. 해보자. 독립운동, 지혈사. 여기 앞에 조선 붙일게요. 조선 독립운동 지혈사는 왜 중요하느냐?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지사, 의사, 열사들이 피 흘리고 죽은 거. 그러니까 이거야. 이분이 언젠간 독립할 거잖아. 독립하면은 친일파 벌 주고 독립운동가 상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 적은 거야. 어떤 분이 어떻게 싸우다가 맞아 죽으시고 막 사형당하시고 그러면 다 쓴 거야. 뭐라고요? 독립운동 지혈사. 2번째 뭐냐? 한국 통사. 이 통이 뭐냐? 고통스러운 역사야. 즉 조선이 일본에게 완전히 망해가는 그거를 다 적어놓은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망했더니 수많은 지사 열사들이 이 피혈자죠. 피 흘려가면서 독립운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박은식 할아버지 할 게 되게 많지만 요 정도는 외워놓으면 돼요. 해볼게. 박은식 할아버지는 이승만 탄핵당하고 상하이 임정의 2대 대통령. 그렇죠? 박은식 할아버지는 신채호처럼 선생님처럼 무슨 사학?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신채호가 짱가야 난가야? 난가라면 우리 박은식 할아버지 혼난다. 뭐라고요? 혼. 그 다음에 내가 신채호 선생은 얘기 안 했잖아. 이분은 그냥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촌대 외우라는 얘기 안 했지. 근데 박은식 할아버지는 외워야 돼요. 해보자.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이 고통스럽게 망했다. 무슨 통사? 한국 통사. 그러면은 문제 만들어 볼까? 이걸 보여줘. 민족주의 사학의 한국 통사, 독립운동 지혈사를 썼다. 누구인가? 고르시오. 상하이 임정의 2대 대통령이었다. 그럼 딱 무슨 식? 박은식. 쉽죠? 그럼 니네가 보기에도 신채호 선생 아니면 누구 나오겠어? 박은식 나오겠죠? 야, 요번에 안 나왔잖아. 6월, 9월에. 6월, 9월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사설 모의고사는 많이 나오지 않았니? 한두 번 봤죠? 사설 모의고사. 누군지 몰랐니? 자, 볼게요. 자, 보자. 재밌는 일 없어요? 재밌는 일 없니? 뭐 먹었어? 너 혹시 소갈비 좋아하니? 내가 갖다 줄게 다음 주에. 아, 되게 좋아. 그거 먹으면 바로 체해. 아니 내 나이가 드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100kg이었거든. 그때 닭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 통닭을. 옛날이니까 통닭이 싸잖아. 통닭 한 마리가 되게 쌌어 옛날에는. 그러면은 통닭 먹으면서 막 테레비 보고서 매일 먹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젊지가 않으니까 20, 30대는 뭐 그냥 뭐 동담이 아니라 자가용도 먹을 정도였는데 확실히 아버님도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러지죠. 아버님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러지죠. 아버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소화 잘 안 되신다 그러지. 그치? 잘 안 되신다 그러지. 아니 왕성하시니? 엄마가 약간 힘드시겠다. 소화 안 되신다 그러지. 왕성하시니. 너 이상하냐? 이상하시네. 소화가 왜 잘 되시지? 원래 그 나이 되시면 소화가 안 돼야 정상인데. 응? 역시. 볼게요. 그래서 방금 김치찌개 먹었거든. 이건 소화가 잘 되더라. 백종원 있잖아. 새마을. 맛있어 거기. 밥도 이만큼 줘. 그래서 봉지 싸와서 비닐봉지. 집에 가서 먹으려고. 밥을 너무 많이 주죠 거기가. 다 먹으면 안 돼. 그거 너무 많아. 자 볼게요. 갈비찜 어떡하지? 나 냉동 시켜놨거든. 8덩어리 이만큼씩. 응? 누구? 원장님 좋아하시지. 원장님 소화 안 내실 것 같은데.
원장님 딱 보면 많이 드실 스타일이 아니잖아. 원장님 뭐 먹는 걸 못 봤어. 물도 안 드시는 것 같아. 이렇게 아침에 이슬 먹는 거 아니야?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무슨 무협지 이름 같아요. 백남은. 하얀 남쪽의 구름. 백남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을 쓰는데요.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쓰는데 한번 해볼게.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의 역사는 한글 어려워요. 자,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 우리도 발전해 왔다. 이거 뭔 말인지 솔직히 이해되는 손 들어봐. 이거 다시 백남훈의 책 썼어. 조선사회 경제사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딱 한 줄 실려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사의 보편적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 발전했다. 아니 뜻은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솔직히. 솔직히 모르겠지. 해줄게. 이거 좀 원래 안 해줘야 되는데 왜 성질이 꼭 해야 되겠어. 자, 봐봐요 여러분. 자, 서양 애들이 역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식이냐 해보자. 옛날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원시지만 네 것 내 것이 없는 원시 공산사회였다가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면 니네 서양의 로마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서양의 로마, 우리는 KBS, 고구려 백제 신라, 요때를 고대 노예가 있는 노예제 사회가 됐다가 고대 사회가 발전하면 따라해볼게요. 중세가 된대. 중세가 어딜까? 서양으로 따지면 기사, 잔다르크, 백년전쟁, 르네상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다가 중세에서 좀 한 단계 발전하면 뭐가 된대? 근대가 된대. 이 근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에서 발전한 게 무슨 대가 되는 거야? 현대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보자. 서양과 일본은 역사 발전 법칙, 원시공산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를 거쳐서 메이지 유진으로 근대가 되고 지금 현대가 됐는데 니네 조선은 공부했더니 해볼게. 단군,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고대래. 니네 조선은 뭐가 없대? 중세가 없대. 중세가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야. 근대도 없는 거죠.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무슨 성론이야? 정체 성론이 뭐냐? 조선은 고대에서 끝이다. 근데 우리 일본과 서양은 중세랑 근대 거쳤는데 그래서 우리 일본이 조선 쳐들어온 게 축복이다. 왜냐? 니네 조선 고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랑 조선이랑 무려 1000년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걸 메꿔준 거라 이거야. 그런데 누가? 따라해볼게요. 방금 얘기한 백남운이란 분이 엄청나게 연구해서 야, 내가 연구했더니 우리 조선도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 고려 왕권,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대동법, 공인, 상품화폐 경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도 근대로 스스로 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제대로 못한 거다 하고 쓴 책이 뭐냐? 바로 따라해볼게요. 조선 사회와 경제도 근대화로 가고 있었다. 이걸 조선사회 경제사라고 불러. 그래서 신채호랑 박은식 할아버지 중요하지만 완전히 일본 역사학에 한 방 먹인 게 누구야? 백남훈이야. 근데 나 어릴 때는 안 배웠어. 왜냐? 저분이 사회주의 계열이시라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 가서 아마 김일성 대학 총장인가 하셨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 역사학자니까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는 내가 알기로는 좀 시시하다가 그래도 이제 남북이 좀 사이가 좋아지고 학자들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 해서 나온 게 누구야? 백남훈 할아버지야. 그래서 신채호, 박원식 할아버지도 의미는 있지만 이분도 그 못지않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무슨 남은? 백남훈.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서양 애들의 역사 발전 법칙은 뭐라고? 구석기, 신석기, 원시, 공산사회. 발전한 게 뭐야? 고대 노예제 사회, 로마, 우리 고구려 백제, 그리고 중세. 서양의 중세 아시죠? 기사, 원탁의 기사,
뭐, 괜찮죠? 그 다음에 근대 아시죠? 근대가 어디야?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후로 우리가 근대라 그러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게 무슨 데? 현대가 되는 거고. 그쵸? 근데 하나 물어보자. 모든 나라가 이거랑 똑같이 발전하진 않았겠지, 솔직히. 야, 해볼게요. 미국 이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미국 안 들어가지. 미국은 없었지, 아예. 맞잖아. 그냥 서양 놈들이 가서 띡 세운 나라잖아. 맞잖아, 여러분. 됐고요. 재밌지, 이거? 그래서 외울게. 역사학을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잊어먹겠지만, 잊어먹기 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번 제국주의가 5번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했죠? 이래 조선 역사 후지다. 멈춰있다. 정체성론. 만나면 싸운다. 당파성론. 무슨 성론? 당파성론. 그 다음에 뭐야? 반도성론. 너네는 항상 어떻게? 그거 하나가 더 있어요. 타율성론도 있어요. 자, 타율성론이랑 똑같은 게 내가 보기에는 따라볼게요. 반도성론이야. 즉, 니네는 심지어 주체적인 주인공이 아니니까 중국이 세면 중국 문화에 딸려가고 일본이 세면 일본 문화에 딸려가고 니네는 자율성이 없다. 타율성이다. 항상 역사의 조연이다. 해서 요 타율성론, 반도성론을 깐 게 바로 방금 배웠던 따라해볼게요. 무슨 주의 사학이야? 민족주의 사학이죠. 우리 민족은 타율적이지 않다. 우리 민족은 역사의 주체성, 주인공이었다. 해서 고유정신을 강조한 거잖아.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무슨 성론이에요? 니네 조선은 완전히 멈춰있다. 요 정체성론을 깐 사람이 남쪽의 구름, 무슨 남은? 백남은 할아버지. 조선 사회와 경제는 이미 근대화로 가고 있었다. 우리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역사처럼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개굴하다 해서 최소한 요 세 분은 알아야 돼. 특히 박은식 할아버지 책 외우랬죠. 자, 독립운동 지혈사. 이따 아프게 망했다. 무슨 통사? 한국 통사. 뭔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외우죠? 우리 외우자 애기.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되게 성실해, 저 학생. 너 갈비찜 좋아하니? 다음 주에 갈비찜이라도 꽁꽁 얼려놨어. 자, 볼게요. 옆집? 알지. 인사해. 서로. 응? 너 옆집 알아? 어떻게 알아? 인사해? 경기,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 옆집 아저씨가 만나면 뭐라 그러셔? 그냥, 아유, 죄송하니? 아니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이상한 형, 옆집이랑 친하니? 윗집을 알아요. 옆집은 모르고? 왜, 윗집은 왜? 가서 항의했어? 좀 뛰지 마요. 여기 수험생이 2년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윗집이랑 어떻게 알아? 싸워서 하는 거야? 발자국 때문에? 이렇게 층간소 화해하셨어? 나 아는 선생님은 윗집이랑 싸워서 재판까지 가더만. 그 정도구나. 아니 좀 이렇게 뭐 사연은 있겠지만 좀 약간 당황했어 좀. 나랑 나이 비슷한 분인데 그 윗집은 한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니 아랫집인가? 어떻게 하다가 그 노인네들이 집을 이렇게 문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집까지 들어왔나 봐. 집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실갱이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주거 침입이 돼버린 거야. 근데 모르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모르지. 또 엄청난 일이 있었겠지. 근데 참, 이게 참 애매해. 층간소음 때문에 좀 문제 있던 사람. 층간소음. 어떻게 됐어, 그래서? 새벽에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거 하는데. 나는 부부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부부싸움.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소리 지르는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게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 그 아줌마의 그 폐부를 찌르는 거 있잖아.
당신 언제야? 근데 뭐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위치냐? 야가 아니라 해볼게. 당신이 언제야? 그러면 대비가 되는 게 아저씨. 그만해. 그러고 와, 그럼 아줌마가 뭘 그만하라는 거야? 그럼 아저씨가 이게 너 새벽에 조용히 해. 그러고 막다 웃긴 거야. 그래서 응원하고 싶어서 아저씨 힘내세요. 아유 근데 옛날 얘기인데 그 아줌마의 그 처절한 그게 내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어서 그 아줌마 사인 받으려고. 당신이 그 아줌마세요? 자, 그만. 이거는 재밌게 해줄게요. 뜬금없지만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여러분, 훈민정음을 만드는 관청인 훈민정음을 만드는 관청이다. 10번. 무슨 청? 정음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드는 정음청에서 훈민정음 만들었는데 요게 한 1530년에 요거를 없애버려. 그리고서는 봐봐. 이제는 궁궐에 나라에 한글 공부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웬일이니 1907년 나라 망하기 전에 이때 봤더니 수많은 신문들이 한글 쓰고 애국개몽운동 할 때 한글이 되게 중요하잖아. 드디어 1907년에 나라에서 몇 년 만이야 지금 이거 400년 만에 정음청을 부활해서 국문 한글이죠. 국문 무슨 소를 만들어요? 연구소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요때 들어간 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지석영 박사랑 더 중요하신 분. 성시경이야 주시경이야. 주시경 박사가 여기 들어간 거야. 너네 주시경이 누군지 아니 혹시? 자, 원래 우리 한글 이름이 훈민정음이었죠. 그 훈민정음을 한글로 이름 바꾼 게 주시경 선생이고 금방 돌아가시거든. 근데 이분들이 키워놓은 제자들이 북한과 한국의 한글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야? 주시경 선생인 거야. 알았어요? 한글학자 누구? 주시경. 성시경은 가수고요.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가 되니까 뭐 없애버리겠어요. 국문연구소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의 제자분들이 딸에 화나서 그래요. 자, 1921년 조선어 연구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랑 해볼게.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해서 문맹 퇴치운동 했던 게 뭐야? 조선어 연구회야. 그러다가 따라해볼게요. 니네 물어보자. 조선어 연구하다가 한 10년 흐르면 학자가 되겠죠. 연구원이 세, 학자가 세. 학자가 센 거지.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딱 10년 있다가 1931년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외워요. 조선어 연구하다가 학자가 됐다. 조선어 학회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 조선어 학회가 바로 뭘 하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일제시대 때 표준어를 제정을 해요. 그 표준어가 어디 기준입니까? 저 당시 한양, 서울 사는 좀 중간쯤 사는 사람 언어가 지금 우리 표준어 만든 게 뭐야? 조선어 학회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한글, 미안해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한글 맞춤법 무슨 한도 만들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도 만드시는 거야. 이야, 그러면 조선어 어학회 업적 되게 많은 거지. 왜냐? 일제시대인데 표준어도 제정을 했어. 일제시대인데 맞춤법을 제정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자, 이제 우리말 무슨 사전? 큰 사전을 ing 만들고 있는데 제볼게요, 여러분. 1931년부터 45년까지 따라해볼게요. 무슨 말살기야? 민족 말살기죠. 조선어, 조선 역사 금지, 내선 일체, 일선 동절원, 창시 개명, 황궁요배, 황국신민서사 암성 기억나죠? 그런데 일제가 봤더니 야, 조선 어학회 놈들 감히 표준어 제정하고 맞춤법 만들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중이네. 어떻게 해요? 노리겠죠. 그거 봐봐 여러분. 그래서 1942년 일본
경찰들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내용이 뭐냐? 야, 저 학자들이 조선어 공부한다는 거는 민족 말살 정책, 우리 한국 신민화 정책 반대하는 거지. 분명히 조선어 쓰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수많은 학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42년에 이거 외울게요.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이 죽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6.25 중에 우리말 큰사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울게요. 자, 알아두면 나중에 좋아. 대학 가서 미팅할 때 뜬금없이 여학생한테 이 얘기해봐. 정엄청 알아봐서 쫙 얘기해봐. 그 여학생이 딱 한마디 하겠죠. 재수했네. 자, 만약 미팅하면 무슨 얘기로 풀어가고 싶어? 운동? 남학생들, 내가 이제 오랜 경험을 알려줄게. 미팅을 해. 내가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해보자. 이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뭐야? 공통 분모잖아. 그러면 이제 너처럼 운동 좋아해서?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학생이 만약에 음악을 좋아하면 이렇게 하는데, 니네 오해하지 마. 3번 정도 물어봤어. 음악 좋아해서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 운동 좋아해서? 아니요. 괜찮아. 마지막. 영화 좋아해서? 아니요. 그러면 아니란 얘기야. 내가 아니란 얘기야. 더 질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많이 해봤는데 100가지 물어봐도 아니야. 공기 좋아요? 아니요. 아니야. 알았지?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뭘 얘기해도 오케이라고 해. 점심에 혹시 그 호박죽 좋아요. 저 호박도 집에서 키워요. 막 그래. 자, 볼게요. 왜 이렇게 서글퍼지지?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알았지? 그래서 몇 번, 한 3번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마음을 얼른 접어야 돼. 이렇게 폴더 Z처럼 딱 접어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해야 돼. 뭐 물어볼 거야, 미팅할 때.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이 있으면. 가까운 것부터 물어봐. 재수했어요? 나 가까운 학번이네? 그러고 막. 오케이. 또 기억났다. 내 친구 중에 진짜 이상한 새끼가 있었어. 갑자기 노량진으로 찾아온 거야, 나를. 자꾸 어디 가재. 일이 생겼대. 갔지. 이 새끼, 3대3 미팅을 하는데 한 명이 모자랐다고 나를 데려간 거야, 재수생을.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 재미있었지. 재미있었는데 당황스러웠어. 다 대학생이고 나만 재수잖아. 그때 혼돈이 있어, 혼돈. 근데 내가 막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 막 좋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또 할래 그러길래, 야, 이 새끼야, 언제야? 우리 다시 갔었어. 축제도 갔었어, 대학 축제. 재수할 때. 친구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자꾸. 사무소였지. 자, 볼게요. 아니, 그렇게 옛날에는 재수할 때 한 반에 120명이었어. 담임이 절대 학생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 왜? 하루에 10명 나가고 10명 들어가. 아니, 그때는, 야, 재생이 넘쳐 흘렀어. 그냥 그때서 싸대기를 때리고, 막. 옛날에 인권이 없을 때니까. 학원비 한 달에 13만원. 옛날이지, 아주 옛날. 한 150명 앉았어. 그냥 앉아서 하다가, 괜히 선생님들 10분 들어오면 7명이 반도 소주 2병 먹었어요. 수업하고, 애도 박수 치고, 2명이래. 아주 옛날. 그때가 거란 쳐들어왔을 때니까. 자, 보자. 그때 옆에 강감찬 장군이었어.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또 뭐 했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네. 그럼 조선사, 그것도 해줄게요. 이민. 자. 야, 나라가 무슨 시대가 돼? 일제시대가 되면 따라해보자. 토지 조사 사업. 산미 정식계획으로 땅 뺏기고 재산 뺏겼죠. 그럼 다 해외로 많이 갔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교포들이 해외로 많이 가요.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딜까, 여러분? 무슨 주? 만주. 기억나죠? 특히 만주에 이쪽에 무슨 간도 있었어요? 무슨 간도? 북간도. 무슨 간도? 서간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독립군도 많았는데 여기서를 한번 당하죠. 해보자. 1920년 봉오동 전투로 일본군 많이 죽였더니 1920년 일본군 쳐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리? 청산리 전투 많이 죽여버렸죠. 그러면 청산리 전투로 일본군 5,000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1920년 간도에 있는 분들을 싹 죽여버리죠. 학살해버리죠.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참변을 당했다. 간도 참변. 그리고 나서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무슨 적이라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여권 없이 그냥 같이 돌아와 살게 해주죠, 여러분. 왜? 그때 100년 전에 다 어떻게 이리로 도망갔다가 버티시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자, 같은 민족이고. 자, 두 번째. 해보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 역사니까. 자, 만주도 많지만 여러분, 여기로 가신 분들도 있죠. 여기를 따라해보자. 여기를 무슨 해주라 불러요? 연해주. 이 연해주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한국인들이 만든 마을을 새로운 한국인들의 촌이다. 무슨 촌? 신안촌.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연해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청산리 대첩 이후에 연해주 갔다가 내분 나가지고 1921년 자유시 무슨 변을 당했어? 참변 당했지만 그래도 연해주에 한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자, 해볼게. 여러분 슬픈 얘기 해볼게. 그런데 1938년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들어봤죠? 이 스탈린이 또라이야. 스탈린이 보기에는 우리 소련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스탈린이 보기에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이 생긴 게 너무 일본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연해주에 조선인이 많이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스파이가 모습이 똑같으니까 여기 오면 헷갈리겠지. 그럼 소련의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 갑자기 스탈린이 어느 날 술 먹고 야, 여기 연해주에 있는 조선 애들을 저기 여기야. 여기 혹시 들어봤나? 우즈베키스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로 수십만 명을 이거야. 내가 연해주에서 체인점 6개 있고 재산도 50억 있어. 갑자기 소련군이 오더니 가방 하나만 딱 들고 기차에 태워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들은 우리가 고려인이라 그러잖아. 고려인. 특히 어디 많아? 우즈베키스탄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1938년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이죠. 중앙아시아로 무슨 이주했다?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런데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 내 친구들이 우즈베키스탄 분이랑 결혼한 분도 있고 내가 다큐를 많이 봤잖아. 해볼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인들이 제일 잘 산대. 왜냐? 그 우즈베키스탄은 보통 자식들에게 교육을 많이 안 시킨대. 오히려 6명을 낳잖아? 딸 셋, 아들 셋이면 아들들을 어떻게든 해외를 보낸대. 보내서 버는 돈을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부모님에게 줘야 되는 문화야. 걔네는 문화가. 근데 한국 고려인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을 다 무조건 대학까지 보낸대. 심지어 박사까지 딴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보통 학력이 중학교라면 고려족은 다 대학교, 대학원인 거야. 다. 웬만하면 대학교인 거야. 특히 엄마도 고려인, 아빠도 고려인이면 학벌이 다 좋고 한쪽만 고려인이면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는데 양쪽이 고려인이면 학벌이 엄청 높아.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나가는 게 다 누구야? 고려인. 참 대단하긴 하죠, 여러분. 한국인들은 여기까지 했고. 또 어디 갔을까 또? 알아맞혀보세요. 그럼 만주도 갔죠? 솔직히 물어볼게. 만주보다, 연해주보다 제일 많이 간 데가 있어. 니네 일하러 갈 때 후진국으로 가니, 선진국으로 가니, 웬만하면? 선진국으로 가죠. 제일 많이 간 건 어디야, 여러분? 역시 일본이야. 일본에는 아버지가 부자면 유학생으로 갔겠지. 또 일본은 여러분 산업화가 됐으니까 일자리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 만약에 20만, 10만이면 100만 이상 갔어. 일본에. 그런데 1923년에 관동 대학살이라는 게 벌어져요. 해보자. 일본의 관동 지역이 그 도쿄 아시죠? 도쿄 그 북쪽 지역인데 맞지 거기가.
지진이 엄청 나가지고 일단 10만 명 죽었을 거야, 아마.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죽어. 그러면 이제 슬픈 일이긴 한데, 혼란스러울 땐 여러분, 뭐가 있느냐? 관심을 딴 데 돌려야 돼. 마녀사냥, 희생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일본 극우 몇 명이랑 일본 정부 몇 명이 이상한 짓을 해. 야! 조선진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푼다. 조선인들이 갓난애기를 잡아먹는다. 라고 흑백선전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 잃어서 막 자식 듣고 멘붕이었던 일부 일본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 조선인 마을을 쳐들어와서 다 찔러 죽인 다음에 외모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길마다 칼 차고 있다가 모든 사람을 지나갈 때 한마디 시켜. 예를 들면 교도소 창살 사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도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게 있나 봐. 자, 검은콩 하얀 거 말랐다고 했는데 틀리면 그냥 찔러 죽인 거야. 주센징이라고.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는데 3천 명 중에 웃긴 게 아니라 1,000명은 일본인이야. 일본인들도 그 발음이 안 되면 죽은 거야. 그래서 관동대학살이 있는데 여하튼 요때 이제 후세 다치치라는 일본의 판사 출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니네 우리나라 훈장 중에 제일 위대한 게 건국 훈장이거든. 나라 세운 훈장이잖아. 그거 타신 분이야. 왜냐? 이분이 일제시대부터 변호사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다 변호해주고 관동 대지진 때 막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줘가지고 수백 명 구해준 사람. 그 동아시아사에도 나와요, 이분이. 그러니까 건국 훈장을 딴 분 유일한 일본군이 이분이야. 후세 다치치. 이때 활동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디 갈까요, 여러분? 오, 잘 알아요. 자, 볼게. 하와이 얘기 한 적 있나? 없지. 자, 하와이인데 재밌어요. 원래 하와이에 간 게 중국 사람들이 먼저 갔어. 근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봐봐. 내가 백인 농장주인데 중국이 노동자 100명을 데려왔어. 일을 시키는데 한 5년 지났어. 그래서 백인 농장주가 저 멀리 떨어진 중국인 동네 갔더니 5년 지났는데 100명이 2,000명이 돼 있는 거야. 얘기한 적 있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멘붕인 거야. 왠가 봤더니 중국 사람들의 가족주의 같은 게 있나 봐. 돈을 벌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누나, 사촌, 오촌, 팔촌 다 데려오는 거야. 그럼 또 같이 돈을 모아서 친척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20년 지나면 하와이는 리얼산스가 되겠다. 그래서 다 내쫓고 이제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을 데려온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고 똑똑하잖아. 그리고 일본은 교육이 높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다 중학교를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선진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뽕이 팍 들어가서 와다시와 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 조선 애들을 불렀어. 1902년에. 너무 좋은 거야. 가격 싸지, 등치 크지, 그리고 너무 일본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백인 애들이 너 낙감 하나 좀 떼줄래? 그 공짜로 해드릴게요. 막 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백인 애들이 조선 분들 가지고 그래도 미리 얘기하자면 하와이는 일본 사람 거예요. 왜냐? 니네 하와이 해변에 쫙 수많은 멋있는 호텔이 쫙 써 있잖아요. 거의 일본 사람 거야. 그리고 미국의 깡패를 뭐라 그래요? 무슨 마피아 흑갱단이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와이는 야쿠자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와이는 거의 일본 거라고야. 오죽하면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영화 있잖아. 주인공 6명이면 2명이 일본 사람이야. 됐어요. 흥분했어요. 자.